그런데 한국이 공식적으로 베트남을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찍히기 딱 좋은 거죠. 야, 한국 쟤는 안 그래도 미국 꼬봉짓을 하고 다녀서 가끔 꼴사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착 붙어서 전쟁까지 하네? 야, 인성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에요. 근데 딱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미국은 천조국이잖아. 국방비에 1,000조 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을 딱 보면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예요. 미국은 학교로 치면 전체 일장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학교에서 보면 맨날 얻어맞는 불쌍한 애예요. 근데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애가 맷집이 생기고 깡이 생겨서 깡은 좋아. 그래서 잘 버텨. 이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국과 베트남이 싸우면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겠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자기 혼자 가서 싸워도 충분히 베트남을 두들길 수 있는데 왜 미국은 한국군에 베트남에 파병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을까? 한국군이 병력을 조금 보낸 것도 아니에요. 연인원 30만 명을 보내요. 3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파병은 군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아쉬운 쪽에서 군대 좀 보내줘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당연히 보내달라고 하는 쪽은 아쉬운 소리 하니까 을이에요. 군대를 보내주는 쪽은 갑이지. 근데 갑도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군대를 해외로 보내는 거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외국 전쟁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죽고 다치고 오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론이 번지면 야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뭐 외국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외국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래서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명분이 없으면 외국 전쟁터에 자국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요. 미국의 제안이니까 한국이 거절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6.25 전쟁 때 보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서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컴온 야 병력 보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파병할 명분이 없었단 말이야.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관계야. 근데 한국하고 베트남은 동맹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당연히 파병을 해줄 수 있는데 왜냐면 미국도 한국에 군대 보내줬잖아. 근데 동맹이 아닌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을 한다고?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명분 없는 전쟁도 미국이 파병 요청을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야 미국 애들이 계속 베트남으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군대를 보내주니 명분이 없고 군대를 안 보내자니 미국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그래 그러면 정규군은 보내지 말고 대신 의용군을 보내자. 정규군하고 의용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규군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보내는 군대예요. 의용군은 민간 군대예요. 민간인들이 자원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겠다고 결정해서 외국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가에서 군대를 보내는데 지금 그 명분은 부족하니까 형식상으로는 민간에서 군대를 보낸 걸로 하자.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해서 보낸 걸로 하자. 의용군은 국가에서 보낸 군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안 져. 야 우리는 군대 보낸 적 없어.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군대를 갔으니까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책임 안 져.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어 라고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던 예시가 있단 말이에요. 6.25 전쟁에서 중국군, 중공군이 의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쭉 북한군이 밀려서 압록강까지 쫓겨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보면 야 김일성이가 이렇게 져버리면 우리 중국도 위험하겠다 해서 파병하기로 해요. 근데 파병하기로 하면 누구랑 정면 승부해? 미국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된 거예요. 미국하고 맞짱을 떠야 되니까. 그래서 꼼수를 쓴 게 뭐예요? 의용군을 보낸 거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야 우리는 파병한 적 없어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인력을 인해 전술을 엄청나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난 몰라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했지만 세상은 중국이 참전한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의용군 형식을 빌린 거예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 6.25 전쟁이 15년밖에 안 지난 때가 베트남 전쟁이에요. 15년 전 일이면 남한 사람들 100%가 전쟁 공포를 느끼던 시절이거든요.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면 아주 치가 떨리고 무서워. 빨간색에 빨자만 들어가도 잡혀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에 정규군을 뚝 떼서 베트남에 통째로 보냈다? 그러다가 만약에 북한이 나중에 쳐들어오면 어떡해? 야 그럼 다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당시 유엔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유엔에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해? 국제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아야 돼. 요 나라들이 보기에 저 나라면 유엔에 가입해도 되겠어 해서 표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절대 밑보이면 안 돼. 근데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이 어땠냐? 미국은 깡패고 일진이야. 베트남은 힘없는 학생이야. 딱 이 구도인 거예요. 미국이 별 명분도 없는데 베트남 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힘없는 애를 막 쥐어패고 못 살게 구네. 야, 미국이 아무리 힘세고 강대국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쟤네? 베트남으로 동정 여론이 이렇게 휙 쏠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부분은 전쟁 반대파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미국은 초강대국이긴 해요. 근데 유엔에선 한 표란 말이야. 아시아 아프리카는 힘이 없는데 국가 수가 많잖아. 쪽수가 많아서 표가 막 수십 표 많아. 그런데 한국이 공식적으로 베트남을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찍히기 딱 좋은 거죠. 야, 한국 쟤는 안 그래도 미국 꼬봉짓을 하고 다녀서 가끔 꼴사 나왔는데 이제 완전히 착 붙어서 전쟁까지 하네. 야, 인성 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한 입장에선 정규군을 파병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냐, 우리 유엔도 가입해야 되는데 의용군 파병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이렇게 기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결국 과감하게 정규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답은 미국 때문이죠. 미국에서 한국에게 확실하게 요구한 거예요. 야, 우리 자존심이 있지. 의용군 그런 거 필요 없어. 보내려면 정규군을 보내라. 이렇게 확실하게 딱 잘라서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왜 남한의 정규군을 요구했을까? 바로 명분. 전쟁은 명분이 중요하잖아. 근데 미국 지들이 보기에도 베트남 전쟁에 명분이 없어요. 국제 여론이 안 좋아.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은 굉장히 성격 더러운 일장이 자기 기분대로 주먹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두들겨 패도 여기 패고 저기 패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 눈치가 살짝 보이는 거야. 아예 눈치를 안 볼 순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패면 너무 눈치가 보인다. 나 혼자 배기 뻘쭘하니까 야, 너네들도 같이 와서 같이 다구리하자. 너네도 베트남이 이 자식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야, 같이 때리자. 그러면 죄책감이 좀 줄어드니까. 미국은 전쟁 일으킬 때 절대로 단독 전쟁하지 않아요. 꼭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라도 연합군 형태로 참전을 하거든요. 6.25 전쟁도 그랬고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 그랬어.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 연합군을 꼭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전 세계의 편지를 쫙 돌립니다. 야, 우리 같이 싸울래? 우리 편에 붙어서 같이 싸우면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국가의 깃발을 우리 편으로 세우자 해서 More Flag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장 옆에 있는 남은 학교 학생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 옆에 붙으면 남은 학교 생활이 편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으니까 몇 개 국가가 모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국, 대만, 필리핀, 호주 뭐 몇 개 국가 이렇게 박박 긁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 연합군 만든 국가 중에서도 막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파병한 나라도 많았어요. 남한도 어쨌든 파병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남한은 조금 다른 결정을 합니다. 이왕 파병하기로 한 거 화끈하게 하자. 야, 좋다. 국제적으로 욕을 하려면 해라. 대신 애매하게 보내서 애매하게 먹기보다는 확실하게 욕을 먹을 것 다 먹고 미국한테 챙길 것 다 챙기겠다. 그래서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파병하는데 너네 뭐 해줄래? 두둑하게 확실하게 뽕을 뽑을 생각을 합니다. 파병하는 대가는 뭐예요? 당연히 돈이죠. 달러. 당시 미국이 남한한테 군비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1950년대 한국이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지지리도 가난했어.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서 미국이 야, 얘네는 총 살 돈도 없다. 그래서 진짜 살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줬어. 근데 조금 지나고 한 1960년대쯤 되니까 그래도 미국 애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가 조금 낮았어. 그래도 얘네가 지금 총은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남한 경제가 약간 살아나니까 미국이 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지원해주던 거 계속 지원해줘야 돼? 끊어도 되는 거 아니야? 끊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파병을 하는 조건으로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돼요. 왜냐면 지원을 더 안 해주면 파병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파병 간 군인들 월급도 있어. 당시 병사들 일당이 1달러. 지금 보면 푼돈 같은데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당시 한국 1인당 GDP의 3배였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억대 연봉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월급을 다 달러로 받잖아. 외화벌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병하면 그게 다가 아니야. 군수품 필요하잖아. 베트남 갔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든 뭐가 필요해? 김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김치를 달라. 어떻게 맨날 밍밍한 쌀국수만 먹고 사냐. 막 거의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듯해. 그러니까 김치 공장을 세워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베트남이 워낙 더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김치가 좀만 있어도 쉬거나 상한단 말이야. 김치가 쉬거나 상하지 않은 상태로 잘 보관해서 베트남까지 배송해서 식단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기술이 없다. 미국에 졸릅니다. 그래서 통조림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조림 기술을 알려줘서 김치 통조림을 만들어서 베트남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한국군이 파병간 사이에 야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사람을 많이 뺐으니까 우리 기계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전투기도 주고 탱크도 주고 이렇게 야금야금 지원을 알차게 받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이전에 한국 GDP가 3천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이후로 1억 불로 확 뛰어버려요. 3배가 증가한 거예요. 한국의 대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베트남 파병간 돈으로 지은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쭉 깔잖아요.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어. 그 기술력 가지고 뭐 했어? 사우디 가서 수주하고 배수로 공사하고 중동 가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로 볼 때 베트남 전쟁은 축복이었다. 물론 베트남 전쟁으로 많이 죽었어요. 5천 명 넘게 전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엽제 사고도 많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보내서 국제 여론도 안 좋았기 때문에 국제 관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건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베트남 전쟁에선 다양한 배경들이 있었던 거예요.